분당 주민들도 그냥 이참에 팔고 다 서울집 사는 거예요. 서울 특히 강남. 불확실한 그런 재건축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의 아파트로 입성하자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분당 사람들도. 근데 이제 선도지구가 안 되는 단지들은 재건축이 아예 무산되거나 이 재건축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낡은 집이지만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를 누리고 싶고 좀 저렴하게 내가 좀 살고 싶다. 재건축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타이밍을 노리셔라. 지금 요즘 분들이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 네. 특히 분당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범 우선 같은 경우에는 넉 달 만에 3억이 오르고 또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네. 떠들썩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분당은 또 일반 재건축하고는 좀 다른 게 제가 볼 때 이제 정부 약간 계획을 보니까 이 분당을 전체를 갈아엎을 계획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만 새로 짓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계획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재개발식으로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공원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이제 되게 살기 좋은 공원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좀 다른데 좀 입지가 안 좋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로 옆이었는데 좀 멀어지는 대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동의를 할까? 그리고 이게 다 엎어버리니까 거기에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대부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연 이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환 재건축이니까 또 이거를 이제 재건축할 때 이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거를 임대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과연 잘 될까? 이게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이나 지금 뭐 노량진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은 그 재개발은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당 일기 신도시를 다 재개발처럼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기사인데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샀냐를 봤더니 어디였을까요? 주로 샀던 지역이요? 그러니까 아니, 주로 샀던 사람들이 지역이 어디였냐를 봤더니 아, 분당이었던 거예요. 분당. 네. 그건 기사에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기사.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도 그냥 이참에 팔고 다 서울집 사는 거예요. 서울 특히 강남.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재건축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한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의 아파트로 입성하자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분당 사람들도. 왜냐면 서울로 이제 들어와야겠다. 왜냐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서 많이 넘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전부터. 근데 강남이랑 격차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바람 불 때 저는 오히려 팔고 오신 게 맞다. 오히려.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떠냐? 근데 분당도 저는 선도지구는 그래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선도지구까지만. 근데 이제 선도지구가 안 되는 단지들은 재건축이 아예 무산되거나 이 재건축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선도지구는 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낡은 집이지만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를 누리고 싶고 좀 저렴하게 내가 좀 살고 싶다. 재건축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타이밍을 노리셔라. 오히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재건축을 바란다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꼭 이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그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재건축이 또 오래 걸릴 거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네. 음마 아파트가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96년도, 7년도부터 그때 95년, 6년도부터 조합 설립을 막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95년도니까 2024년이니까 네. 거의 그죠? 뭐 94년 하면은 한 30년 가까이 벌써 30년이네. 네. 벌써 30년이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30년. 근데 이제 조합 설립됐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그때 만약에 30년 전에 음악 재건축을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인고의 시간을 버티셔야 됐던. 물론 이제 가격은 그래도 꾸준히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오를 때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재건축 빨리 해서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분당도 뭐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말 나온 거니까 뭐 음마의 케이스만 봐도 한 20-30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도 지구는 좀 빨라질 수 있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굉장히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건축과 재개발 어느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음마 같은 경우도 벌써 30년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 재개발도 흐지부지 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만 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나마 재건축은 이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재건축은. 근데 이제 재개발은 이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딱 끊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아서 네,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도 보면은 특히 뭐 강남 재건축은 그래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데 일반 재개발은 이제 빌라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약간 이제 전재산이거나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비대위라고 반대하시는 분들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건 재건축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재개발도 대신에 이제 빨리 된 데는 또 빨리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당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입지가 또 좋고 교육 환경이 좋아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비 분당에서 눈에 띄게 좋아질 만한 지역, 장기적으로 대장을 위협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당도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가장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자역이나 미금역이 사실은 이제 분당이 어떻게 보면은 메인 중심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분당선도 있지만 신분당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은 판교랑 강남을 바로 이어지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분당의 대표 지역이 아마 미금과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그다음에 뭐 서현 요 일대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도 이쪽 지역이 좀 강세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과 또 집값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신분당선 위주의 지역들이 좀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GTS A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집값은 계속 이제 상승할 여지도 있고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혹시 네. 1억으로 네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가성비로 따지면 네. 수도권에 저는 분양권이 1억은 아니고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북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1억이면 또 가능하거든요. 충북 혁신도시도. 아, 그러니까 너무 지방 아닌가요? 충북 혁신도시 그래도 충북이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도 있고 오피스텔 있고 여러 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팔 게 아니니까 강남 재건축은 팔 게 아니니까 요건 이제 내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두는데 나머지를 이제 계속 투자를 해서 이익을 구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청주 아파트를 4년 전에 샀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금이 정말 재밌었던 게 그게 이제 1억 4,500에 청주 아파트를 샀는데 네. 전세를 1억 3,500에 맞췄기 때문에 어.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1억 8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3, 4천 정도의 이익을 네네. 냈거든요. 물론 양도세가 3, 4천이면 양도세 많잖아요.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냅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수익은 뭐 네, 네, 그렇죠.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걸 팔았고, 그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등기를 친 것 중에서 이제 2년 전에 충북 진천의 동일 하이빌이라는 아파트를 청약에 이제 2순위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또 당첨된 게 있어가지고 2순위면 청약 통장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하나만 만들어도.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그거를 이제 63제곱미터, 전용 면적 63제곱미터니까 한 27, 8평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제 63제곱미터는 그게 이제 미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재밌는 게 이제 분양가가 이제 2억인 거예요. 2억. 네. 2억. 2년 전에. 그러면 계약금을 2천만 원만 넣으면 됐겠죠. 2천만 원만. 그렇게 넣고 이제 올해 연초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세를 이제 맞췄는데 전세를 얼마에 맞췄는지 아세요? 설마 2억은 아니겠죠? 2억이에요, 2억. 네. 2억. 2억이면 두 채니까 전 이제 원금을 다 회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세는 제가 볼 때 한 채당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물 자체는 없는 게 지금 팔면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매물 자체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를 2년 보유해서 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아파트처럼 2년이나 4년 있다 팔 계획인 거예요. 청주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런 그 소액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4년도부터 한 거예요. 거의. 그동안의 경험이 계속 쌓여서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액 투자도 계속 하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게 소액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관점을 봤을 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또 많이 할수록 또 실력도 많이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발견하면은 이제 괜찮거든요, 사실은. 일반 뭐 셀러리맨 급여 이상으로. 근데 이제 그럼 요즘 같이 이런 식의 뭐 수익 투자 가능하겠냐 하는데 저는 또 2004년도부터 투자할 때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회만 잘 찾으면 이런 투자는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똘똘한 채로 많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세팅이 끝난 사람들.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그렇죠, 분들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소액으로 그렇게 지방에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점을 그 기준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돼야 되죠.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요? 그렇죠. 예, 주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유사한 지역들,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를 할 게 뭐 청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도 같이 좀 비교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냐. 여기 충북 진천 같은 여기는 혁신 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 단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분양을 했던 단지여서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했지만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뭐 미칠 건 없겠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전세 수요가 또 받쳐주다 보니까 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액이 더 많으시잖아요. 소액, 많은 금액보다는. 네. 그 소액으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신축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입지가 좋은 구축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축, 네. 입지가 좋은 구축. 예, 저는 신축. 입지가 좀 떨어져도요? 네, 입지가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떨어진 신축 아까 이제 충북 진천 동일 하이빌 말씀드린 게 사실 진천이라고 하면 입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축이고 이게 또 완공이 되니까 또 가격은 더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으면 근데 이제 구축은 이제 신축보다는 그런 상승 에너지가 좀 적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변동이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만 찾고 하면은 이런 보석들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서울을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자산을 키워가야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뭘로 이제 수익을 냈냐면 빌라로 했어요. 빌라. 제가 안 그래도 빌라도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빌라.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타이밍이 맞았던 게 2004년도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이때 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때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때 막 발표됐던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던 그 시기랑 맞물려서 네. 그때는 예정지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빌라를 잘 투자를 해서 좀 이른 나이에 좀 많이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좀 불렸어요. 예,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좀 용산 참사를 좀 계기로 좀 많이 좀 꺾이고 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일면 그게 다 스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자금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찾았는데 그 당시 찾았던 게 저는 빌라였던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 없으신 20대, 30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충북 혁신 도시에 정말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을 잘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어렵겠지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하나씩 올려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회원들한테 한 2년 전에 한 옥정이나 최근에 이제 올 초만 해도 그 옥정 신도시가 입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입주장 때였는데 이게 분양가는 이제 3억 7, 8천인데 감정가가 이제 5억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 때 또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제 대출은 감정가 대비 네. 나오니까 5억에 무주택자들은 80%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4억이 대출이 나왔거든요. 아까 분양가 3억 7, 8천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서 월세 받고. 근데 그게 지금 3억 7천, 8천을 분양했던 게 지금 시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이 다 넘어요. 5억이. 그러면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얼마를 번 거냐. 예. 그렇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옥정 얘기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멀지 않냐. 대부분 이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찾으려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그때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곡지구만 하더라도 2014년도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었는데 분양가가 4억 3천이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예. 그거 막말로 그거 두 채만 샀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두 채만 샀어도 사실은 한 20억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층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잘 참고해서 제 말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에 진입은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을 때 음. 빌라에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거주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 지금은. 지금은 반대. 왜냐면 저도 이제 빌라 투자를 예전에 해봤는데 이게 잘못해서 묶이면은 진짜 안 팔려요. 거의 영영 못 팔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20년, 30년. 실제로 제가 그 상담을 했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빌라를 샀다가 정말 안 팔려서 아무것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빌라라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다른 거 주택을 살 때 이게 집이니까 취득세 이런 게 확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사고 싶어도 이 빌라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되거나 또 무산돼 버리면 진짜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빌라가 또 문제가 뭐냐면 시세를 초보자들은 잘 파악을 못 해요. 왜냐면 같은 뭐 그 근처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또 비싸고 가격세가 다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보자들은 판단이 어려운데 근데 다만 아파트는 이게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1호, 102호, 301호 이게 다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눈탱이를 안 맞는다. 네. 아파트가. 더 안전하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시고 네. 무슨 게임도 개발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도 잡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건물주 마블이라고 네. 보드 게임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외주도 주고 있고 쿠팡이나 이런 데도 외주를 주고 있어서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루마블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래서 대치동, 상선동, 뭐 목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30억으로 시작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해서 이제 땅의 상승에 맞게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개포동에는 상가가 더 수익률이 높고 임대료 받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임대차 보호법도 하게 되면은 뭐 그 2배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종부세도 있고 아무튼 좀 재밌게 좀 만들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뭐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PIR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2억대 이런 아파트들은 5천만 원 버시는 분도 PIR 4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찾을 수만 있다면 점점 자산을 불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앞바퀴 뒷바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바퀴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이제 많이 돈을 불리는 거고 뒷바퀴는 투자로 불리는 건데 부동산 투자를 못 하거나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자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 그러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이제 무조건 필수다, 필수. 근데 그 이유는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삶의 그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서울이 너무 비싸다고 한 번에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젊으신 분들 시간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좀 작게라도 투자를 여러 번 해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방법을 안 쓰신 분들은 그냥 서울에 대출 많이 받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갚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소득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방법은 차근차근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여전히 그런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